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위원님? 오늘 아주 그냥 센노란 이 LA 레이커스 또 이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위원님 농구도 좀 하세요? 이 뭐예요? 르브론 제임스. 킹이라고 불러줘. 네.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킹치용. 이분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유, 그렇지. 알겠습니다. 농구도 좀 좋아하시나요, 위원님? 아니요, 전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여기. 맞네. 네, 여기 회사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비고 PPL? 맞아. 레이커스랑 또 했잖아요. 그죠? 맞아. 기억난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방송 시작 전부터 또 이렇게 제가 뭔가 봤더니 역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아먹고도 똑같이 고집 부리는 거 팬들 생각 전혀. 저희가 사실 걱정을 했잖아요. 롯데자이언츠의 험한 일정. 뭐 SSG 3연전, KT 3연전, 그 다음에 또 이제 LG 3연전이니까 강팀들 그리고 이제 상승세인 팀들을 또 계속 만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확실히 지금 6월 말이죠. 이제 6월달 동안 뭐 여전히 뭐 성적은 4위 아직까지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좀 반등할 만한 기미도 안 보이고 어느덧 이제 게임차도 이제 1위하는 6경기 차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승패 마진이 플러스 3개밖에 이제 안 되네. 네네. 그러네. 뭐 냉정하게 지금 최근에 롯데 행보를 보자면 그동안에 롯데가 보여줬던 야구가 한 달 정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예전에는 한 4월 한 달 진짜 봄대의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가 5월부터 그냥 확 내리막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그치. 항상 롯데 팬들 그래가지고 뭐 봄대니 뭐 4월에 강하는 뭐 4월 롯데 뭐 여러 가지 좀 뭐 좋지 못한 약간 그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한 달 조금 길어진 거밖에는 안 되는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5월 한 달 조금 더 이제 가보고 이제 6월 달부터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이 롯데자이언츠 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에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득점권 타율이 좋아서 아니면은 좀 위기 상황에서 잘 막아내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없었던 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부 지표는 좀 이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동안의 뭐라고 할까 이 실제 성적과 이제 세부 지표 간의 그 괴리를 기세라는 이 단어로 이제 좀 메워가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참 이게 힘을 또 못 쓰네 롯데가. 롯데가 그래도 그 상승세의 동력이 새로 영입했던 투수들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죠. 네. 어떻게 보면 잘 믹스가 됐어요. 노진혁이나 유강남 뭐 이런 FA 선수들 영입한 선수들이 퍼포먼스가 엄청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그 힘을 발휘를 했죠. 맞아요. 불펜도 실점이 많이 없어. 김진욱 선수도 사실은 초반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영입한 뭐 윤명준이라든지 김상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 정말 잘해줬었는데 최근에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전혀 힘을 못 내고 있고 외국인 선수들도 뭐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니까요. 지금 뭐 렉스 선수도 어느덧 타율이 2할 3푼 7리까지 또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스트레이 선수 5이닝 무실점을 했더니 또 뒤에 붙어 나오는 한현희 선수가 또 0.2이닝 동안 3실점. 왜 또 한현희가 또 중간에서 던져? 김준욱 선수도 또 어저께는 아웃카운트 드디어 이제 하나 잡고 내려갔거든요. 최근 4경기 연속으로 아웃카운트 못 잡고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또 올라온 김상수 선수가 또 1.1이닝 동안 2실점. 이게 조금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가운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도 부진하다 보니까 약간 좀 롯데자이언츠가 타선도 그렇고 또 투수진도 그렇고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댓글창 보니까요 확실히 이 노진혁 선수 그리고 안건수 선수의 공백이 좀 크다고 본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MACA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렉스랑 스트레일리 또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혹은 뭐 반즈 선수도 이제 지금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교체할 거면은 지금 교체 타이밍은 늦었다. 뭐 좀 늦은 감은 없잖아 있죠. 근데 지금 그 물불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 교체할 거면은 뭐 교체한 선수들이 내년에 재계약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계속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교체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래요? 아마
외국인 선수 네트워크는 성민규 단장이 그래도 그 외국물을 좀 먹었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조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거 장점 그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사실 지금 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지금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 구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맞아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키치 선수가 이탈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또 이제 뭐 독립리그 출신, 독립리그에서 또 이제 이 맥키니 선수를 또 데려오기도 했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좀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이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어제 지금 이제 이 최성영 선수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이제 댓글도 좀 있습니다. 짱구짱아맘님 NC 최성영 선수 안어골절 수술하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LG 문보경 선수의 이제 타구를 맞고 이제 왼쪽 광대뼈가 또 이제 골절 소견을 또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수술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선수들에게 있어서 약간 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그거는 그 최성영 선수는 맞은 입장이고 더하죠. 더한데 반대로 문보경 선수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그러겠죠. 맞아요. 네. 이게 사람인지라 이 트라우마는 진짜로 뭐 평생 갖고서 선수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일부러 맞은 것도 아니고 공략을 하다 보니까 타구가 글로 갔고 운이 좀 없었던 거지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강습 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다니까. 왜냐면은 진짜 그 짧은 거리는 뭐 홈플레이트에서 마운드까지 18.4 2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그 강한 뭐 100km가 넘어가는 그 타구 속도를 순간적으로 뭐 잡는 것도 있지만 맞죠.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참 운동시키는 부모님들은 진짜 너무 걱정될 것 같아. 너무 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저희가 오프닝 때도 다뤄드렸지만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도 또 큰 사고 한 번 또 났었었잖아요. 여기에 맞아요. 이제 최성영 선수도 이제 타구에 얼굴을 맞으면서 이게 뭐 그 보호장구 뭐 요즘에는 그 왜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여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보호판을 덧댄 그 모자 같은 걸 이제 쓰기도 해요. 근데 약간 좀 빵모자 같아가지고 많은 선수들도 쓰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또 항상 또 이 선수들도 자각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 이 공 정말 빠른 공 이거 맞는 거 타자 입장에서도 사고 맞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제 타구를 맞아서 이것도 이 야수들도 다칠 수 있고 투수도 다칠 수 있고 이런 거를 항상 또 잊고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는 착용하잖아. 그게 뭐야? 헬멧이잖아. 헬멧. 보호대도 이렇게 있고. 투수는 없단 말이야. 그쵸. 사실은. 이게 근데 투수가 머리에 맞는 경우 확률은 매우 낮죠. 머리에 맞는 건 얼굴 그러니까 안면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그나마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고 몸에 맞는 거는 뭐 그래도 좀 걱정이 좀 덜 하잖아요. 그쵸, 얼굴이나 이제 머리 쪽보다는 투수들도 그 좀 테스트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야구가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 장구를 투수들이 쓰기 싫어하는 게 이걸 얹고서 하면 밸런스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기술력이 정말 동반이 돼야 되겠죠. 좀 가볍지만 굉장히 좀 안전한 뭐 이런 것들, 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그런 거는 좀 그러네요. 이게 좀 어렵네요. 네네. 떡만님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정 선수 이 페이스면 MVP 가능할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브런치 또 얘기해 주셨어요. 최정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 좀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네. 어제 그 홈런 칠 때도 보면은 그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딱 기다려. 예. 기다리고 있어. 진짜 잘 완벽하게 치잖아. 예. 아니, 최정만한 선수가 진짜 있나 싶어요. 이 꾸준함으로 놓고 보면은 얘는 무슨 뭐 나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홈런 많이 치고 그 했던 선수들 보면 지금 나이 들면서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뭐 김재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보면은 확 가라앉잖아. 그렇죠. 엄청 40몇 개씩 잠실에서 때리다가 그냥 쭉 가라앉잖아. 최정은 그런 게 아예 없어. 진짜 통상 기록을 딱 봐도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그냥 20개 이상 항상 때려주고. 그리고 지금 홈런 선두니까 15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최정은 영양가 있는 홈런들이 너무 많아.
팬들이 기대하고 벤치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막 이런 홈런들 좀 용철이 지금 흐뭇하게 웃고 있어. 최정 얘기하니까. 최정 선수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정의는 그러네요. 이러고 딱 집에 딱 돌아가서 딴 것도 안 해. 아니 게다가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상도 잔부상도 또 없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올 시즌에 SSG가 또 다시 또 우승을 차지하고 또 만약에 이제 최정 선수가 뭐 홈런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지금 주요 부문 선두에서 타점 선두 최정 선수, 홈런도 선두가 최정 선수, OPS도 지금 최정 선수가 선두거든요. 박동원 선수랑 지금 뭐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 정도 페이스로 계속 쭉 간다고 한다면 최정 선수 MVP 수상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왜요? 뭐가 3등이에요? 뭐가라뇨? 홈런이? 예, 올 시즌 얼마 잘하는데요. 네. 타율이 조금 낮아서 그렇구나. 예. 최주환 선수 올 시즌 잘하고 있죠. 네. 최주환 선수도 12개 홈런. 지난해 그 성적 생각하셨죠? 지난해는 최주환 선수가 진짜 많이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최정 지금 SSG는 FA 몸값 제대로 하는 선수가 최정 선수만 있나요? GFA까지 포함해서 최주환 선수도 용철 씨, 뭐 올해 또 생각하면 좀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최주환 선수도 그 뭐 금액 대비 쏘쏘지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지난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요만큼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해는 저 이재원 선수랑 같이 맨날 다루느라고 바빴었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얘기하면 이재원, 한유섬, 박종원 선수도 있고. 박종원 얘네들 비교하면은 주한이는 잘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최정은 뭐 넘사벽이고 내가 볼 때는 최정만 선수는 없어. 이게 나올 그렇습니다. 수도 없어. 네네. 최고인 것 같아. 아니 뭐 역대 우타자 최고의 선수로 지금 뭐 향해 가고 있는 선수니까. 얘는 또 그런 것도 별로 스캔들도 없지. 그치.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사건 사고는 얘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인터뷰 때야. 인터뷰 이거, 너무 못해서. 말 더듬어가지고 뭐 4번 더듬고 막 이러면 김성현이 이제 방에 찾아가서 막 인터뷰 막 공부시키고. 아니 진짜 거기서. 최정 선수는 지금 프로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게 예전보다 뭐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문신도 없죠. 근데 최정이 저기 PC방에서 얼마나 리더십 있는 애인지 알아? 아 그래 그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롤 쓰고 엄청 좋아. 막 열 몇 명 막 쫙 배치해놓고 뭐 2시 방향으로 뭐 움직이라고 뭐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많이 해. 네. 엄청나 막 완전 래퍼야 래퍼 걔는. 그러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거 마이크 여기다 들이대면 이거랑은 다르지. 이건 방송 나가는 건데. 여튼 그런 애예요. 알겠습니다. 독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이 주제와 또 상관없는 이야기들은 저희 다 Q&A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첫 번째 주제 또 빨리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이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최영호 선수가 전인 미답의 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1,500타점 KBO 리그 역대 첫 번째 1,500타점 신기원을 쏘아 올렸는데요. 어제 하나전이었죠. 4회 초 0대1로 뒤지던 상황에서 하나 선발 한승주 선수의 초구를 받아쳐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이 최영우 선수, 이승엽 선수와 타점 공동 1위 이 1,498개였는데 이 홈런 한 방으로 통산 타점 1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동시에 또 1,500타점이라는 이정표를 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1,500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 이 1,500타점이라는 이 기록을 세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이 기록의 진짜 희소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거 앞으로 지금 뭐 1,500타점 뭐 깰 수 있는 선수 있죠. 뭐 최정 선수도 있고 이제 뭐 확실히 뭐 기록은 좀 깨져야 제맛이기 때문에 그쵸. 네, 뭐 깨지긴 깨질 텐데 이건 진짜로 지금 KBO 리그 KBO 1등이잖아. 네. 1,500타점. 그 누구도 없는 그 기록이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 진짜 엄청난 거. 지금 최정 선수가 1,415타점이고 곧 깨겠네. 그 밑에는 이제 현역 선수 중에서는 이제 김현수 선수가 1,314개니까 요 김현수 선수는 조금 이제 먼 상황이긴 합니다. 뭐 최정 선수만이 요 1,500타점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최영호 선수 진짜 꾸준하죠. 지금 뭐 최영호 선수가 83년생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네 83년생이네. 형우는 신인 때부터 잘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방출이 한 번 있었어. 방출이 돼서 경찰청에 지원해서 이제 군복무를 또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다시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좀 진짜 최영호도 마찬가지로 좀 꾸준함의 정말 대명사죠. 뭐 한두 해 조금 부진했던 뭐 그런 해는 있기는 했었지만 이만큼 꾸준하게 해주는 선수 참 드물죠 진짜로. 더군다나 그 FA 최초로 이제 100억 시대를
스타트를 끊었던 네. 또 그런 선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8시즌을 뛰었거든요. 이제 KBO 리그에서 18시즌.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각을 드러냈던 시기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19개 홈런 때려내면서 이때 이제 중고 신인으로서 신인왕을 또 차지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경찰청에서의 그 활약이 또 반전을 가져온 선수들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최영우 선수이고 방출생 신화라는 얘기도 역시 이제 최영우 선수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08년에서 삼성 계약하고 이제 신인왕 받으면서 전성기를 또 누렸습니다. 꾸준히 삼성 라이온즈 왕조 멤버로 활약을 하다가 2017 시즌을 앞두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첫 FA 100억을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잘해줬죠. 지금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021년, 2022년 요때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하락세를 타나 이제 타격왕 먹고 2020년 타격왕 먹고 점점 이제 하락세를 타나 했더니 다시 또 올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 최영우 선수는 2008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저때 아마 지금 재계약을 한 거지. 그죠? 2002년 입단해서 2004년 끝으로 중간에 이제 한 4년 공백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군복무 시절부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 기억이 맞을까? 아마 LG가 먼저 오퍼를 했어. 네네네. 최영우 선수한테 LG가 먼저 오퍼를 했는데 그 연봉 액수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삼성하고. 근데 그 삼성은 웃긴 게 아니 방출을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게 참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그쵸. 케이스가 잘 없는데 그렇게 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걸 들었는데 기자한테 들었었는데 그 100억 FA 계약할 때 최영우 스토리 막 들었을 때 LG가 먼저 오퍼가 있었다고. 또 LG가 아니 FA 계약 때가 아니라 2008년도에 이제 옛날에 그 방출되고 나서 군복무 마치고 이제 계약할 때 그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때 이제 방출됐던 선수기 때문에 최저 연봉으로 당연히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LG는 그렇게 오퍼를 던졌던 것 같고 삼성은 아마 5천만 원인가 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김웅룡 감독, 선동열 감독이 최영우 선수의 또 큰 은인이죠. 결국에는 그 반등에 성공을 하고 이 경찰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거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어필을 해가지고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 두 감독님의 이 영향이 좀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같은 야구인으로서 이 최영우 선수의 장점 그리고 또 이제 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우 선수 뭐 공격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선수고. 네. 특히나 이제 외야로 타고 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주자가 이제 3루에 있을 때 손쉽게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선수. 그게 이제 예전에 김태균하고 최영우 선수를 많이 선수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은 팬들 입장에서 1사 3루, 무사 3루에 제일 아쉬운 게 뭐야? 외야로만 보내기만 해도 득점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헛스윙되고 내야 땅볼 되고 짧은 외야 플라이만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막 속 뒤집어지잖아. 그렇죠. 그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신뢰가 가냐? 이건 100% 외야로 보낼 수 있는 타자가 누구 있냐? 했어요. 이제 김태균하고 이제 최영우 선수 꼽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어떠한 그 득점이 필요하고 찬스 상황에서 신뢰도를 따지고 보면 최영우는 거의 탑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가 사실은 홈런만 잘 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통산 홈런도 365개 많이 때려냈습니다만 통산 타율도 3할 1푼 1입니다. 그러니까 고감도 타격감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컨택도 잘하고 홈런도 치고 이게 사실은 지금 뭐 통산 이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3, 4, 5, OPS가 0.937이니까 타격에 있어서 통산 OPS가 이래요. 9가 넘는다고? 네. 진짜 타격에 있어서는 범접할 만한 선수가 없다. 이거 나중에 아마 그 멋지게 이제 화려하게 은퇴를 하는 타자들
기록 따지고 보면 최영우 넘어설 만한 선수가 거의 없을 걸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미 최정 했는데. 선수가 뭐 좀 그렇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넘사벽이야. 야,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득점권 타율 보고 있거든요. 이게 2014년부터 이제 기록이 제공이 되는데 보면은 막 3할 2푼 5리, 3할 6리, 3할 8푼, 3할 6푼 8리, 3할 4푼 1리. 374. 안 좋을 때에도 2할 6푼 3리. 이거 전혀 낮은 타율은 또 아니거든요. 3할 7푼 4. 이게 진짜 찬스에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강해진다라는 거. 이 해결사라는 얘기는 진짜 최영호 선수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또 수식어가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영호 선수를 뭐 기록으로 놓고 보면은 영구 결번은 뭐 100%지. 아, 이거는 뭐 또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삼성 선수 기아 선수. 이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지금 뛴 시즌이 그래도 꽤 됩니다. 지금 벌써 7시즌째 뛰고 있는 건데 뭐 삼성에서 뛴 시즌 2008년부터 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시즌. 9시즌, 7시즌 뭐 이제 기아에서 또 앞으로 좀 더 뛰겠죠. 그러면은 거의 뭐 반반이라 가지고 요거 이제 뭐 어느 구단에서 좀 해줘야 될지 요거 약간 좀 이견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영우 선수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를 또 떠날 때 이제 인터뷰에서 약간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요 소외감이라는 이제 단어를 또 쓰는 바람에 또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사실 왕조를 세우는데 삼성 왕조가 있었던 데에는 확실히 그 중심에 최영호 선수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부정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진짜 그렇죠. 예전에 진짜 삼성 왕조 시장을 하면 이제 마운드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삼성 팬들은. 하지만 그 젊은 선수들의 육성이 이제 성공이 되면서 박성민, 최태인, 최영우, 김상수 막 이런 젊은 선수들, 조동찬 그 당시에 이런 선수들, 박성민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 최태인 선수도 있고. 성공할 때 보면 진짜 최영우 선수가 이제 중심이었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진짜 최영우 선수, 최영우 선수나 최정 잘 치는 선수는 큰 틀에서 타격 폼이 좀 잘 안 바뀐 것 같다. 본인만의 것을 계속 또 지켜가고 거기를 잘 유지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도 자기 스윙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최영우 거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꾸준히 클러치 히터 해주는 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기아에서는 뭐 이범호 코치 은퇴했을 때 정도의 또 은퇴식 또 성대하게 또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상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아는 참 FA를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최영호 선수, 김주찬 선수 데리고 오면 또 우승을 한다고. 김주찬 코치도 진짜 제목 다 했지. 정말 잘했지. 맞습니다. 지금 뭐 이승엽 선수가 은퇴 당시에 홈런이라든지 득점, 타점, 2루타, 최다루타 부문 통산 1위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이제 최영우 선수의 2루타 그리고 타점 요게 이제 역대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 앞으로 또 이제 최영우 선수 선수생활이 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개가 또 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9회 말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대2로 넉넉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노시환 선수의 솔로 홈런 그리고 연속 안타, 3타자 연속 볼넷 등으로 6대4까지 또 추격을 허용을 했는데요. 9회에만 이제 불펜 3명이 등판하는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기고도 찝찝한 경기라는 건 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 뭐 당연히 그런 경기 하고 싶겠나. 당연히. 참 사실 기아가 괜찮은데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전상현, 장현식, 정혜영 요 라인으로 이제 가는 거기다 김대유가 또 그쵸. 합류가 돼가지고 불펜이 정말 그 시즌 전에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대유 선수도 LG 시절만큼 안 되고 정혜영 선수는 뭐 지금 2군에 내려가 있고 불안불안한 뭐 그런 상태고 전상현 선수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마찬가지고 좀 확실한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최지민 선수가 좀 많이 좀 잦은 등판이지만 최지민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경기는 확실히 이제 최지민 선수, 임기영 선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아끼려고 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준표 선수를 일단 올렸는데 안 되니까 또 이제 최지민 선수 올렸죠. 근데 어저께 4사구가 3개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기영 선수까지 결국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세이브까지 임기영 선수가 있는 게 기아는 나는 크다고 봐요. 전천후야. 그러니까 김경 선수는 사실 선발로 나올 때도 있고 또 가운데에서 긴 이닝을 먹어줄 때도
때도 있고 또 필승조로 지금은 또 이제 맹활약하고 있으니까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소금 같은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네. 이제 임기영 선수 보면은 얼마나 팀에서 내가 볼 때는 팀에서 정말 대우 잘해줘야 될 선수예요. 임기영 선수가 저렇게 보직을 정말 다양한 보직을 소화하는 게 선수로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보직을 하나 정해주는 게 롱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데 그쵸. 그걸 또 마다하고서 임기영 선수가 참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주는 거 보면은 예전에 제가 SK 시절 때 뛰었던 선수 중에 최병용이라는 선수, 최병용 선수. 병용이가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쵸, 마무리도 그쵸. 했다가 중간에 갔다가 또 선발이 또 공백 생기면 또 선발로 또 들어갔다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SK가 사실 벌떼야구 또 투수 왕국 이런 소리를 들었었잖아요. 말씀해주신 이제 최병용 선수도 있었지만 전병도 선수도 사실은 진짜 보직 가리지 않고 맞아요. 뭐 선발 가운데 마무리 막 난리 났었고 한 선수도 있죠. 고효준 선수도 역시 이 비슷한 역할을 좀 했었던 지금도 것 하네, 같아요. 고효준이. 고효준 선수 지금도 선수 생활하네. 저기 대단하네. 육수형이요. 네 맞습니다. 육수형. 육수형. 네. 기가 막힌 별명 아닙니까 진짜? 육수.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최영우 선수의 요 1500타점 기념구 있잖아요. 이게 홈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또 회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외야 관중석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외야에 계신 팬분이 공 좀 던져주세요 이랬더니 문현빈 선수가 그냥 생각 없이 이거를 휙 던져주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게 기념구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팬분이 잡으시고 구단 직원들이 이제 가가지고 또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영상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낚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낚시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또 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 구단 직원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이제 협상이 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문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할 것도 같아. 아이고 몰랐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현민 선수도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고. 일부러 그런 건 물론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협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 구단 직원이 가서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공이니 공을 좀 저희한테 양보를 좀 해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뭐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네. 거기서 이제 얼마 줄 건데. 그쵸. 야 얼마 줄 건데 그건 저희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섭섭지 않게 그렇게 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공이 너무 필요합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돈을 갖고 와. 뭐 막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면은. 근데 공 그거 안 주셨대? 네,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에 뭐 연연하거나 뭐 신경 별로 쓰지 않는다. 그래도 아마 어제 협상 중에 얘기했을 수 있어. 그분이 에이전트랑 상의하겠다고. 무슨 에이전트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기념구라는 게 저는 뭐 이 최주환 선수가 최근에 또 이제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 기념비적인 공이 나왔을 때 뭐 예런 저지 선수 62호 홈런 같은 거 지난해에도 나왔었죠. 그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 그 관계자가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실 같은 걸 이제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공이 맞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사실은 이제 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회수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공이겠거니 하는 건데 이게 그런 인증 절차 없이 가져가시면 과연 이 공이 그 공이라는 거를 어떻게 또 이제 하고 가져갈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냥 뭐 좀 양보하시면은 또 뭐 KBO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구단 차원에서도 좀 섭섭지 않게 그렇게 좀 인사를 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좀 좋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어떤가.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좀 욕심이 나실 수도 있지. 본인의 뭐 선택이니까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거는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오래 갖고 있으면은 그게 진짜 솔직한 얘기로 파울볼일지 홈런볼일지 어떻게 아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그죠? 뭔가 이게 인증하는 절차가 좀 있으면은 모를까. 이게 그냥 이제 댁으로 또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좀 약간 근데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이분도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만약에 최영우 선수가 이건 진짜 KBO 최초 기록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큽니다. 제발 돌려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의
뭐 인사를 정말 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이분도 이제 고민을 하겠지. 아, 네.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데 지금 채용 공 필요 없어요. 네. 괜찮아요. 네. 가져가셔도 된다. 이분도 이제 집에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아유 걔네 가져왔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뭐 같은데.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면서 다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 오른손 중장거리 타자들을 함부로 트레이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야구계에서도 이런 속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김상현, 박병호, 정의윤, 심지어 최승준도 반짝할 때 있었고 최근 이우성 선수도 뒤늦게 만개한 걸 봐서 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셔서 오른손 거포는 트레이드하지 마라. 무슨 말도 안 돼. 해야지. 해야 돼요. 더 과감하게 해야 돼. 근데 트레이드가 한 번에 합시다. 네. 이게 없어. 왜냐면은 트레이드는 모든 10개 구단이 모두 마찬가지야. 보낸 선수의 활약이 커지면 이게 곤란해지거든, 입장이.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하니까 이걸 과감하게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트레이드 문의나 생각은 정말 많아. 왜냐면 모든 팀들이 약한 포지션들이 무조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야진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 누구나 아는 네. 그렇게 되면은 내야의 뎁스가 좀 그 강한 팀들 세상으로는 얼마든지 문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좌완 투수도 좋은 투수들이 너무 많아. 1군에서 거의 필승조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이제 왼쪽 투수가 부족한 구단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구단들은 기자한테 적극적으로 문의를 또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보낸 선수가 이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돌아올지 또 몰라가지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계속 주저하는 그래서 KBO 리그 트레이드가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게 그리고 빅딜이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은 재밌는 게 그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게 10개 구단이 한 리그에서 다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인터리그라 그래가지고 뭐 전 구단들을 상대로 이제 한번 뭐 붙기는 하지만 붙는 경기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한 지구에 5팀만 붙으니까 다른 지구의 팀이랑 트레이드하면은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부메랑이 오진 않겠구나. 뭐 이래서 좀 활성화된 건 있겠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양준혁 선수랑 뭐 이제 임창용 선수랑 그런 트레이드는 이제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매머드급이고. 그리고 저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트레이드 나오면 엄청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빅네임 트레이드는 야 누구를 보내? 뭐 누구 받아온 건 뭐 잘했지만 이 선수를 보내? 뭐 이러면은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그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제 적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그리고 것 또 이 연고 문화에 대한 그 팬심이 네. 진짜 뭐 어느 리그보다도 진짜 강한 네. 그런 리그이다 보니까 그게 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네, 뭐 잘 알고는 있는데 좀 그런 트레이드들이 참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좀 나와야 선수들도 좀 살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 사실은 선수들. 좀 더 좀 활발하게 좀 이렇게 왕성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양준혁, 임창용 트레이드는 또 선수협 파동이 있었잖아요. 또 정성우님께서 또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네이버에 SSG 팬 진짜 팬님 요거 이 최주환 선수 요거 돌려달라고 한 거 본인이 SNS 스토리에다가 그렇게 이 팬분 얼굴 박제해가지고 이제 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화를 한 거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너무 이제 선수를 옹호하시려다가 역효과가 또 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SNS에 선수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 요거를 왜 또 기자를 탓을 하세요? 네, 요거는 또 저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잘 메워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우성 선수는 나성범 선수 이제 대체하고 변우혁 선수는 또 황대인 대체인데 또 빠졌을 때 잘해주니까 이게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계속 5강 경쟁. 그게 이제 또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홍창기 같은 선수가 딱 그런 케이스 아니야. 이천웅 선수가 이제 이천웅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부진과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그 공백을 메워서 지금의 홍창기가 이제 탄생을 한 거고 또 그러한 그 작은 공백들이 있을 때 문성주 선수가 또 들어와서 거의 뭐 주전급 선수 주전급이지 주전 선수지 주전 선수로 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또 뭐 이형종도 이제 어차피 뭐 저 키움으로 갔고 이천웅 선수는 뭐 좀 뭐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잡는 거는 또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그럼요. 바로바로 또 잡아야 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도 1,000분 넘게 1,100분 가까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좋아요가 좋아요. 169개입니다. 좀 부진합니다. 200개 넘어봐야겠죠. 200개 네. 넘어서 300개까지 가봐야 되겠죠.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역시 두산 베어스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두산 위기의 베어스 지금 5할 승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즌 30승 1무 31패 5위 수성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어제 경기 결국 이 최정 선수에게 결승 만루포를 허용하면서 6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부진한 이유 짚어보면요. 실책과 잔류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예전에 두산 아니죠? 아, 그니까요. 네. 이제 예전에 누구야? 허경민, 김재호, 오재원, 오재일 이 라인이 있을 때가 진짜 외야에 박건우, 정수빈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진짜 수비가 두산 때문에 두산 야구가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수비였고 그 야구가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 팀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치는 야구였죠. 수비의 그 중요성, 기본 이게 정말 대두가 되는 그 두산의 야구였는데 이제는 그때 야구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책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 기간에 10개나 실책이 또 나왔대요. 최다 1위고 뭐 16일에는 한 경기에서 4실책 18일에는 2실책 어제도 또 실책 하나 있었습니다. 잔루도 13개나 기록을 했는데 득점권에서 15 있었습니다만 안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루도 문제고 또 이제 실책도 또 문제인데 이거 좀 타선의 해결사가 현재로서는 좀 없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타선도 지금 되게 뭐 약해요. 왜냐하면 김지현이라는 그 확실한 선수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예전에 김지한 선수 홈런 막 몇 개요? 막 30몇 개. 44개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때릴 때가 있었잖아요. 한 3년, 4년 연속 꾸준하게 때릴 때가 있었거든. 지금은 보면은 홈런이 완전히 지금 내려갔잖아. 네. 완전히 장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김지한 선수가 그전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아니고 양의지 선수도 뭐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뭐 오히려 양의지 선수보다는 뭐 박동원 선수가 올해는 오히려 포수 쪽에서는 공격력에서는 훨씬 더. 근데 양의지 선수 3할 2푼 1리 OPS 9입니다. 근데 이게 홈런 숫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홈런 때문에. 홈런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양의지가 왜 대단한 선수냐면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3할 2푼을 때리고 있는 선수한테 좀 최근에 부진하다고 얘기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기대치가 워낙 높은 선수니까. 그냥 홈런 숫자는 조금 아직까지는 한 자리 숫자밖에는 안 되지만 또 보면은 김재환 양의지가 터져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선수가 없어 보이네. 양석환이 지금 또 없잖아. 양석환 선수가 사실은 양석환, 김재환, 양의지, 정수빈 요 네 선수를 가지고 어떻게 허경민까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 뭐 상황인데 뭐 부진해버리면 사실은 득점력에서 공격에서 확 이제 뭐 마이너스 손실이 너무 크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로하스 오늘 올라올 텐데 또 깡기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외국인 타자의 또 이 공백, 외국인 타자가 확실히 타선에 빠지니까 이게 좀 무게감도 떨어져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선의 유일한 또 3할 타자 뭐 요즘에 뭐 타율만 보는 건 아니지만 양의지 선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거에 이제 두산 야구에서 있었을 타선의 힘도 또 굉장했잖아요. 뭐 투타 밸런스가 제일 완벽했던 팀이 아니었나 두산이 왕조 시절 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외부 유출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뭐 세대 교체가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올해 두산이 저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인업 가지고 이승엽 감독이 저 정도 성적을 내는 거는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두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두산을 5강 후보에 넣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사실 거야.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뭐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네.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타선이 안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실책도 확실히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경기에서 10실책 기록한 기간 동안 두산의 평균 자책점도 6.88입니다. 47개의 실점을 했는데 자책은 39점이니까 비자책이 무려 8점. 이 두산의 최대 강점이라고 했을 때는 탄탄한 수비력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지금은 좀 수비를 잘한다는 선수들, 사실 이유찬 뭐 이런 선수들은 수비를 정말 잘해줘야 될 스타일이고, 네. 근데 라인업 보면 뭐 강승호라든지 뭐 안재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다 보면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내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거든. 네. 올 시즌을 마치고도 보강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양의지 선수를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군데에서의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를 또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이유찬 선수가 실책 9개, 양석환 선수도 8개를 또 기록을 하고 지금 또 쉬고 있고 강승호 선수도 7개, 뭐 박계범 선수 6개. 이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이 자랑이었던 내야 수비에서부터 좀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산 이 위기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승엽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계획했던 선수들을 시즌 내내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대신에 이제 부상 선수 없이 어떻게 시즌을 꾸려가느냐. 제가 볼 때는 두산이 생각하고 있는 5강의 마지노선은 한 플러스 7 정도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5강에 진입할 수 있는 최근의 페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롯데가 떨어지면서 롯데, 두산, 기아, 키움, KT까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KT가 그죠? 최근에 진짜 무섭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KT가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이기도 하고 이제 키움도 상승세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7승 2패입니다. 이제 뭐 기아도 뭐 김도영, 나성범까지 이제 합류가 되면은 또 탄력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롯데랑 두산이 나란히 지금 3승 7패로 지금 하락세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키움, KT 요 팀들이 또 치고 올라오면 또 순위가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됩니다. 승패가 지금 10개가 넘는구나. 삼성이 마이너스 11개구나. 네. 삼성이랑 하나는 조금 이제 좀 뒤쳐져가는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게다가 근데 이제 KT도 물론 지금 27승 34패니까 이제 승패 마진이 7개죠. 7개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짚어드렸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뭐 순위 경쟁 끝난 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승패 예측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한화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제 메디나 선수고요. 한화의 선발 투수는 이제 또 페냐 선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영철 씨 이거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오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아 선발 또 메디나 선수는 또 2승 6패 5.79 평균 자책점, 그리고 하나의 페냐 선수는 4승 4패 3.36의 평균.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메디나. 네. 저는 페냐 갑니다. 저는 처음 이거 저번에 그 팬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 하셨었어요. 제가 먼저 한번 찍어보라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맨날 이게 틀리니까 도 기자님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같다. 도 기자님이 먼저 찍고 안치홍 의원님이 한번 찍어보시라. 저는 근데 오늘 원래 진짜 페냐 갈라 했거든요. 하나 갈라 했거든요. 오케이. 오늘 난 기아. 오늘 기아. 이게 메디나 선수는 사실상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좀 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은 던질 것이다. 오늘도 또 우리 또 저 내기 한번 가야죠. 커피 내기? 네. 오케이. 뭐 내일 딱 해서 아침에 알아서 진 사람은 알겠습니다. 알아서 준비를 해 오는 게 좋습니다. 뭐 요 앞에 또 커피집 값 1,500원 뭐 막가네. 자, 그러면은 우천 취소가 되잖아. 네. 그럼 용철이하고 저기 이창규가 반반. 좋다. 해서 좋다. 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무승부잖아. 그러니까 저는 페냐 선수가 진짜 산체스 선수와 함께 지금 선발진에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페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미스 선수와 함께 들어와가지고 스미스가 아파가지고 못하고 이럴 때 어쨌든 계속 로테이션 소화해주고 지금 3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가치가 높은 선수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은 메디나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자, 어쨌든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또 나눠봤고요. 또 댓글 잠깐 또 소화를 하다가 오늘 경기 좀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까요? 이제 NC 다이노스는 포스트 시즌까지 구창모 등 부상자가 돌아온다면 코리안 시리즈 확률 높다고 봅니다. 트리비아스 라이프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부상자 명단에 구창모 선수도 있고 또 페디 선수도 있고 원투펀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최정우 선수도 지금 다 졌고. 지금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안정권은 올 시즌 3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SSG, 두산, SSG, LG 그리고 NC. 요 세 팀이 지금 안정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NC의 이 정도의 그 선전은 정말 기대는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잘합니다. 뭐 선수들 기존 선수들 뭐 박건우, 손아섭 이런 선수들 잘하지만 역시나 이제 패디의 활약이 진짜 확실한 선발 투수 한 명이 주는 지금 10승 찍고 지금 좀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 와이드너 선수가 그래가지고 또 돌아와서 또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외국인 선수 참 잘 뽑는다라는 네.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치디 저번 주에 롯데 원정 9연전 6승 3패 예측한 거 아니었나요 하셨는데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댓글창 여론이 치디가 6승 3패 예측했으니 3승 6패 하겠구나 했는데 약간 좀 흐름이 지금부터 이기면 63패야. 지금부터 이기면 6승 3패예요? 가만히 있어봐. 다 이기면 돼. 어디 보자.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SSG와의 그 3연전에서 금요일부터 하면 되죠. 금요일분이죠. 여기 1패, 2패, 이겼잖아. 1승 2패였고 지금 1승 3패 아니야. 그러네. 1승 3패.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네. 5연승 하면은 이제 극적으로 나는 굉장히 극적인 남자야. 뭐가 극적이야. 극적인 남자야. 가면 돼. 아직까지 뭐 가지는 않았다. 아니야. 롯데 팬들 그거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응원하세요. 힘을 지금 딱 선수들한테. 절반 했는데 1승 3패. 네. 네. 5연승 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의 또 말씀 또 믿어보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네. 롯데는 롯데 괜찮습니다.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극악의 상성 고용표라는 근데 뭐 이제 이 비예고가 또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고용표 징크스도 깰 수 있어. 자신감이 없으신데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이제 40분 조금 넘게 했네요. 46분이네. 40분 넘게 또 방송을 한번 진행했는데요. 말씀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또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야, 이창규랑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뭘 무슨 일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지. 요즘 내가 계속 지금 모니터링 계속 들어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도 여기 하시면서 저 집안일 하시면서 보면 항상 지금 뭐 50분 넘어갈 때도 있고. 오늘도 6분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도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1200분 끝까지 또 시청하시는데 저희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